역시나 치과 의사라고 밝히면서 근거도 없는 치료를 해서 되겠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되는 거지만 그분들이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충치가 생겼다거나 외상으로 치아가 부러져서 머리가 없고 뿌리만 남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발치를 우선 고려를 하지 마시고 발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비교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지켜드리는 내 치아 지킴이 서울보금치과 원장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엔도 크라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엔도는 근간 치료를 말을 하는 거고 크라운은 보철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씌우는 걸 말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치과 의사들이 들어도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게, 근간 치료를 하고 보통은 머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겉에를 씌우는 거를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치아가 많이 훼손이 돼서 뿌리만 남은 경우에는 이게 치아가 뿌리가 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를 뿌리 안쪽으로 이렇게 레고 블록 만들듯이 해서 씌우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건 예전에는 하지 말라던 치료였습니다. 왜냐면은 치아가 이걸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걸 씌우기 위해서는 이게 튀어나온 게 한 4mm는 돼야 되고, 못해도 이 밑에 페룰이라고 어려운 단어지만 이걸 겉을 씌우기 위해서는 잡아주는 특정 그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뭘 씌운다는 거는 치과 의사들이 뭔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연하게 치료가 되기는 어려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시도들을 해왔던 외국의 다른 치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데이터가 몇십 년씩 쌓여서 이제는 이거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권장하는 그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케이스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빼기 전에 한번 심각하게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면 제가 댓글을 봤는데, 역시나 치과 의사라고 밝히면서 근거도 없는 치료를 해서 되겠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근거라고 하는 게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때 시점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머구리가 되는 거지만 그분들이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는 뿌리만 남았고 잇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근간 치료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잘 돼 있는 상태라면 안에 한 4mm 정도의 깊이로 이제 기둥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지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된 상태로 본을 뜨면 이걸 가지고 세라믹으로 된 크라운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크라운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섯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길이가 한 4mm 정도 돼야 되고, 종류는 권장하는 재료는 이맥스는 이제 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그냥 강화된 세라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세라믹인 경우에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대체하는 재료들에 대한 실험은 계속 하고 있지만 작은 어금니라든지 큰 어금니에 있어서 강도는 살짝 부족할 수 있지만 오래 붙어 있는 쪽으로는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해드리면 10분 중에 10명이 다 잘 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드물게는 얼마 못 쓰시고 빼시는 분들도 최근에 1명 정도? 근데 제가 이걸 아주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올해 제가 뭐 10개 내외로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 정도 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꽤 쓸만한 치료고, 이제 이어서 보여드릴 영상은 이런 작은 어금니가 아니라 큰 어금니만 한 건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틀니를 걸어서 쓰는 치아에다가 했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 힘을 받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틀니가 그 치아를 유지를 해준다는 건 더 많은 힘이, 그리고 보통은 힘을 받을 때는 이게 위아래로만 받는데 틀니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힘을 받았을 때 탈락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니들을 잘 쓰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으세요. 왜냐하면 이 제일 끝에 치아를 뺐으면 이제 끝에가 틀니에 지지를 해주는 치아가 없으면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씹을 때 아프거든요. 근데 뒤에서 받쳐주니까 이 뿌리만 남은 치아에다가 머리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틀니를 걸어 쓸 수 있게 해드리니까 너무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양쪽 끝에 그런 뿌리만 남은 상태로 오신 분한테 이렇게 머리를 넣어드리고 크라운을 넣어드리고 거기에 틀니를 걸어 쓰실 수 있게 해드릴 분인데, 최근에 오셨는데 지금도 너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한쪽은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걸 살려드렸고 한쪽은 이미 없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쪽이 좀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있는 쪽 뿌리라도 살려서 이렇게 머리를 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케이스가 저도 뭐 많이 해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쓰실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아주 잘 쓰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 치아를 안 빼고 엔도크라운 한 거는 너무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케이스들이 뭔가 많이 계실 텐데 좀 참고하셔서 이런 치료 계획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번에 임플란트 하고 틀니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임플란트는 난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환자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못 한 거거든요. 임플란트를 하시면 굳이 저 뿌리만 남은 치아를 왜 이렇게 살리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을 보면 임플란트는 안 하고 2, 3년만 쓰더라도 얘를 어떻게든 안 빼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치료들을 선택하셨던 분들의 선택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치아를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환자분들 케이스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치아를 빼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잘못 뽑거나 외과적인 시술을 하게 되면 골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지만, 지혈이 안 되는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데 걔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치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못 심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치료가 우선 고려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도크라운이라고 하는 이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뿌리만 남은 치아도 살려서 잘 쓸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다.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치아 뿌리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미 많이 흔들린다거나 충치가 너무 깊어가지고 충치를 다 제거하고 나면 이 위에 이렇게 머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안타깝게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잇몸 선에서 이제 충치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치료를 한 번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도크라운이라는 술식에 대해서 오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뭔가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하는 게 지금 다시 이 환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뭐 한 5년은 쓰고 나한테 이것로 인해서 더 이상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치료가 뒤탈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치료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치료에 익숙해져 왔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해오지 않았던 진료에 대해서는 잘 도전을 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많이 보시고 이런 성공률이 뭔가 기존에 없던 진료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려고 열린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그런 분들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치과 의사들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그 치과의 치료의 성공률에 대해서는 높은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성공률이 살짝 낮더라도 지금 뭔가 해볼 만한 치료들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특정 뭐 치아를 뺀다거나 아니면 또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치아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가자 이제.